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고등 수학교육 과정에 들어온 것을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고등 수학 과정은 그 깊이와 폭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들어왔을 줄 압니다. 또한 공부해야 되는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대와 설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걱정과 염려도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수학은 올바른 방법으로 잘 공부만 한다면 결코 어려운 교과목이 아닙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 수학을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학을 책임지겠습니다. 오늘이 고등 수학과정의 첫 시간, 첫 발자국을 떼는 겁니다. 이 첫걸음이 여러분의 학습 여정에서 의미 있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수학상 제1강,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입니다. 중학교에서 다항식의 덧뺄셈을 잘 공부하고 처리했을 줄 압니다. 이제 다항식 영역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수학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용어의 정의란 수학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법처럼 정하는 겁니다. 보통은 가장 기본이 되는 성질을 압축해서 엑기스 상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수학 용어의 정의를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모든 수학 용어의 정의를 다 암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 핵심 수학 용어만큼이라도 반드시 암기를 해야 합니다. 암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암기란 잊어먹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당연히 단순 암기, 기계적인 암기가 아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암기, 외워두는 것이죠. 잊어먹지 않아야 될 사항이다. 그 얘기입니다. 살펴볼까요? 항이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 상수항은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식, 다항식이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다항식은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다항식이라고 한다. 간혹 학생들 중에서는 다항식 할 때 이 다자를 한자만을 다로 생각하고 다항식을 단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 하나로 이루어진 식은 다항식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다항식 중에서 특히 하나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을 다항식이라고 이름 지어진 겁니다. 개수는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수 또는 값을 가리키고 차수는 항의 차수와 다항식의 차수로 나누어서 항의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가 다항식의 차수가 된다. 동료항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 이렇게 이미 중학교 1, 2학년 과정을 통해서 다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짚으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문자에 빨간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보다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한 이 내용은 완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학과정 이상에서는 문자를 수처럼 사용합니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살펴보겠습니다. 문자란 미지수 문자와 상수 문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미지수 문자는 알지 못하는 값 또는 그 값을 나타내는 문자. 초등학교 때는 네모, 세모, 동그라미 등으로도 나타냈었죠. 그러나 중학교 과정 이후에는 x, y, z 같은 문자를 사용했었습니다. 상수란 변하지 않고 고정된 값 또는 그 값을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이렇게 미지수 문자, 상수 문자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미지수 문자가 차수도 결정하고 개수도 결정하고 동료항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지수 문자와 상수 문자를 구별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입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외견상 문자가 A, B, C, X, Y 5개 보입니다. 이 중에서 A, B, C 이 3개는 필요에 따라 문자로 나타내는 상수이고 X, Y는 알지 못하는 것 미지수입니다. 이렇게 미지수와 상수가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미지수가 2개라고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A, B, C 자리에는 항상 상수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5는 0 등 차수 역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x제곱 y의 차수와 개수를 살펴보게 되면 학생들이 잘 파악을 합니다. 3차 개수는 3. 그러나 이것은 x, y가 모두 미지수 문자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x에 대하여 몇 차냐 하면 x만을 미지수로 본다 그 얘기고 미지수 x는 2번 곱해졌기 때문에 2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y는 상수 문자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개수는 상수 문자인 y까지 곱해진 3y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y에 대하여서는 y만을 미지수로 본다. 그럼 y에 관해서 1차 x라는 문자는 상수 문자. 그렇다면 그때의 개수는 3x제곱. 이렇게 미지수 문자에 따라 항의 차수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식의 차수 역시 미지수 문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3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1의 차수가 어떻게 되느냐. xy에 대하여는 3차, 2차, 0차 항이 됩니다. 선생님이 마치 산처럼 그림을 그렸는데 식의 차수는 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와 같습니다. 어떤 산을 오르게 되면 여러 봉우리를 거치면서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 산을 대표하게 되죠. 비슷합니다. xy에 대하여는 3차식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xy에 대한 3차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x에 대하여는 2차, 1차 상수항, 어떤 학생들은 상수항을 0차, 빵차라고도 하죠.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파악하면 쉽겠죠. 따라서 2차, 1차, 0차니까 x에 대한 2차식이 될 테고 y에 대하여 하면 y에 대한 1차, y에 대한 1차 상수항 따라서 y에 대한 1차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수와 개수가 문자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미지수 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미지수 문자와 상수 문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미지수 문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동량에 대해서도 확인하겠습니다. 동량의 정의는 비교적 학생들이 잘 알고 있어요. 문자와 차수가 같으나 이렇게 보통이라면 정의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그 내용 파악도 잘 되는 편인데 이 동량은 정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경우를 확인하면서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량일까 아닐까를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동량이 아니고 동량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모른다면 동량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량이 아닌 이유는 x제곱 y는 xy가 곱해진 거고 xy제곱 xy가 곱해진 거죠. 차수는 3차 차수는 같습니다. 근데 뭐가 다를까요? 문자가 다른 겁니다. 이것이 동량이 아니다라는 것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물어보면 거꾸로 문자는 같은데 차수가 다르다는 대답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차수는 같은데 문자가 다른 거예요. 이것을 비유해서 얘기한다면 당식의 차수와 우리 집이 보유하고 있는 차의 대수를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집은 벤츠 BMW, 이 집은 벤츠 BMW 보유하고 있는 차수는 같지만 그 차의 내용, 문자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x와 x분의 1 역시 동량이 아닙니다. x는 1 곱하기 x고 x분의 1은 1 나누기 x죠. 이렇게 분모에 상수가 아닌 당식이 나타날 때 이것을 고등학교에서는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외형상으로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종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여러분이 개사모예요. 개를 사랑하는 모임. 그래서 기르는 개를 데리고 나와서 모임을 한번 갖자. 여러분들은 귀여운 강아지 개들을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왔는데 선생님은 꽃게를 하나 끌고 나온 거예요. 무슨 오해가 있었죠? 강아지 개와 꽃게 개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 선생님이 그 발음 때문에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x와 x분의 1은 외형상 비슷하지만 전혀 종이 다르다. 동양은 다항식을 전제로 다루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분수식은 동양을 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당연히 동양이 아니겠죠? 마이너스 3과 2분의 1은 동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으면 가장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정의를 생각하면 됩니다. 동양이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항이죠. 당연히 문자와 차수가 같은 겁니다. 중학교과정의 내용이 아니지만 x의 0제곱이라는 것을 대부분 학생들이 공부했을 겁니다. 0이 아닌 어떤 수의 제곱은 1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x의 0제곱이 1이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1은 여전히 마이너스 3이겠죠. 같은 이유로 2분의 1 곱하기 x의 0제곱도 동일한 값일 거예요. 따라서 문자 같고 차수가 같습니다. 비단 마이너스 3과 2분의 1뿐만이 아니고 모든 상수항은 이런 이유로 동량인 겁니다. 다항식의 기본이 되는 수학 용어의 정의가 잘 형성이 됐다면 다항식 그 자체는 어렵지 않죠.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은 내림차수가 오름차수는 있는데 내림차수는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 순서로 나타나는 것이고 반대로 오름차수는 한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 순서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문제에서 요구되어지지 않으면 내림차수로 나타냅니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고 동량끼리 모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다루죠. 문제를 통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라는 식이 각각 이렇게 나타날 때 주어진 A-2, A-B 플러스 C를 계산하시고 정리합니다. A에다가 A를 대입하고 B에다 B를 대입하고 C에다 C를 대입해서 괄호를 풀고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하나하나의 식이 조금 더 복잡하고 길어져서 그렇지 처리하는 방식은 중학교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 2번. 이상한 기호가 하나 보이죠? 이것도 연산기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기호는 세계 만국 공용의 연산기호죠. 어느 나라를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산기호는 일종의 사용자 정의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사용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죠. A 연산 B는 A-2B. 앞에 있는 값에서 뒤에 있는 값을 2배에서 빼라. 그런 의미겠죠? 약속되어진 대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것을 일반 연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1에 얘를 2배에서 빼준 겁니다. 간단하죠?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3이 됩니다. 이렇게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오늘 핵심은 미지수 문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본이 되는 수학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정비하자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은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에 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